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다시 회자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몰래카메라.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한번 제대로 썰을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썰이 아니라 이건 썰이 아니지. 자료, 팩트지. 자료. 아니, 설이 아니고 이야기 이바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죠. 네, 이 일의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일의 시작이 뭐였냐면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 제보가 뭐냐? 청와대에 고가의 수입 필라테스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1억 상당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제보를 듣고 이어서 열린 운영위에서 도대체 이 고가의 필라테스 장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윤전추 행정관이 34살이었는데 그런데 3급이 됐어요. 그리고 연봉이 9,500만 원, 8,300에서 9,500만 원 사이예요. 많은 분들이 윤전추 씨가 밖에 있었으면 몇 억 벌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상급이 되려면요. 고시를 네. 보고도 20년은 걸립니다. 네, 20년. 그리고 3급 못 올라가고 옷 벗는 사람이 부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정말 정부 부처 공직자들께서 저에게 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응원도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윤전추는 어디 있으며 이분은 뭘 하고 있으며 막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재만 비서관이 나왔었는데 이게 윤전추는 대통령과 관계된 일을 하니까 이게 국가기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1탄이었어요. 이제 저를 사실 언론들이 잘 안 다뤘잖아요. 언론 문제, 방송 문제 그렇지. 계속 제기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었지. 너무 그렇게. 조정동 입장에서는요. 왜 저격당하셔가지고. 왜 갑자기 빵 터지고. 아니, 지금 갑자기 저격을, 의문의 저격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안 다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갑자기 제가 국회에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왔는데, 막 바쁜데, JTBC 기자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조선일보였구나. 예, 그래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채널A 기자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최초로 채널A랑 인터뷰를 한 게 된 거예요. 그거 최민희 네. 의원님도 아실 텐데 그 언론사들이 특히 조중동 같은 큰 언론사들은 VIP 대통령과 관련된 특종 일면을 치면은 포상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눈에 불을 켜고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겨레 신문 일면에 박 대통령의 이종 조카 그 회사가 펀드를 통해 가지고 각종 이제 이 정부 자원들을 끌어모았다. 요걸 갖다 한번 폭로했던 적이 있어요. 2014년도 국감 때. 그때 그걸 한겨레 일면으로 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거부했죠. 니네랑 거래를 안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뒷얘기를 다른 언론사 기자들한테 들으니까 VIP 관련된 일면 특종을 치면은 포상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싫었던 최민이지만 전화해서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채널A 기자가. 근데 그걸 JTBC 기자인 줄 알고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아니 근데 박원석 의원님까지 또 근데요, 확인 그 사살을 의원님, 하시네요. 제가 그 지나가던 말씀에 윤전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어떤 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촉은 이미 윤전추가 청와대 들어갈 때 그때 잠깐 관심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왜 들어가? 왜 그러냐면 윤전추가 전지현 트레이너였어요. 네, 그걸로 유명했던. 예, 유명 연예인 트레이너였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추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운영위에 들어가면서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추적을 했는데 요게 1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가 제보받은 거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달청 물품 목록을 입수하는 거잖아요. 청와대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조달청 쪽 자료. 청와대에서는 줄 리가 없죠. 그리고 조달청에서 물품 목록을 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에는 물품 목록 관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청와대에 관련하여.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사는 물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가 직접 구매하고 우리가 이런 걸 구매했다고 조달청에 넘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그냥 달래면 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수의 계약을 못하니까 공개 입찰하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은. 근데 청와대가 직접 산 물품 목록은 잘 안 주는 거예요. 거의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이 자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 청와대. 청와대는 자료 준 적 없어요. 자료 받은 거 한 개도 없어요. 국가기밀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모든 건 뭐 국가기밀이고 사생활 보호고 그래서 안 와요. 그런데 가끔가다 언론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본관에서 의원회관 가는데도 차 탄다고 비난하는 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차 안 타고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이 통로 저 통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장관들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 길에서. 예, 길에서 만나고 장관들은 밥을 먹고 되게 걸어요.
연세들이 되게 있으니까 소화시키려고? 소화시키려고. 근데 조달청장과 그 비서를 만난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마주쳤죠. 갑자기 무서운 최민희로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면에 희색을 띠면서 어머나 청장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요런 자료 요청했는데요. 안 왔어요. 그랬더니 조달청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민희 의원 자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그분도 제가 직접 구매 물품까지 다 달라고 한 걸 몰랐죠. 그래갖고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 조달청장 가만히 누구였더라? 우리 피감기관이었는데 이름이 저도 이름이 생각 안 얼굴이 기억나요, 저도. 예, 눈 땡그랗 눈이 좀 크고 마른 분이죠. 그리고 관료 출신으로 쭉 올라온 느낌?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요 말만 하시지 말고요 이 비서관 전화번호랑 다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우리 보좌관한테.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즉시 가서 받은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받은 자료에 나온 거? 네,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쭉 자료를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제가 가장 놀란 건 몰래카메라였어요. 근데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도 놀랍지만 위치가 더 놀랐어요.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부속실은 원래는 영부인 그렇죠. 챙기는 그런 용도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왜 제2부속실을 없애고 뭐 민원창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걸었었잖아요. 네,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부속실은 두고 거기를 소외계층 민원창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그거를 보고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일단 접수 딱 해갖고 적어놓고. 몰래카메라. 예. 시계로 된 거죠. 시계형 몰래카메라. 요게 1위였고요. 그때 마침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막 문제가 됐던 시기에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보 받았던 거. 1억 상당의 필라테스 장비. 내역이 다 있더라고요. 직접 구매 물품에. 그러니까 잘 걸렸다. 이재만 비서관이 이런 거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료 목록이 나오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 딱 걸렸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본관이에요. 본관. 본관에 침대가 3개 들어간 거예요. 2013년 초에. 본관이 박근혜 씨가 집무실에 본관. 침대가 들어가요? 집무실에? 그게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이건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 MB정부 때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침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환했을 가능성 한 가지 이게 있죠. 3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영부인 집무실도 있어요. 대통령 본관에 그 부속실이 옆에 딸려 있고. 근데 거기에는 참여정부 때 그 비서실 직원들에 따르면 침대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없는데 나머지 2개는 그러면 어디로 간 거냐? 그게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또 거기서 추적을 하셔야지. 어디로 네. 갔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3개인데 하나는 660만 원대로 기억이 되고 비싼 다른 거. 하나는 475만 원인가 그랬고 나머지 하나는 침대하고 매트리스 합쳐서 이게 295만 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새 뭐 100 몇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정윤회 국정농단 비선실세 그리고 최순실은 우리가 뒤에서 캐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정윤회 그다음에 하나는 최순실 하나는 윤전추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김치냉장고, 화장대, 장롱, 토스터기, 일체 살림 장비가 있었어요. 쓰레기통 95만 원짜리. 95만 원 쓰레기통은 여러 개. 살림 차리셨는데? 그래서 저희 그 보도자료 제목이 청와대에 누가 살림 차렸나였어요. 그러면 여기 제일 뒤에 나온 것부터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네. 티슈 꽉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넣어서 쓰는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네. 그거 왜 필요하죠? 그렇게 여러 개나?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썼을까?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아니 해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분의 럭셔리한 취향을 반영해서 그냥 뭐 웬만한 거 써도 되는데 무려 95만 원짜리 이런 걸 썼을 개연성이 있죠. 한 개면 되지 않나요? 여러 개가 필요할까?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게 한 미치겠네. 이상하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요 물품 목록들을 그냥 폭로하는 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정부의 총무비서관을 했던 청와대에서 분께 연락을 해서 모셨어요, 이분을. 그래갖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몰래카메라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그것도 제2부속실에 이게 있다는 건 이건 위험한 상황이라는. 감시 장비인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수석실에 디지털 몰카가 있었어요. 그것도 2014년 9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삼은 건 왜 2014년 9월이냐. 그랬더니 외교안보 수석이 우연이라고 했어요. 우연.
우연일 리는 없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2014년 9월에 샀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언론의 취재거리였어요. 아무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때. 그러면은 어떤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몰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그냥 CCTV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찍히는 걸 모르는 상태로 찍히는 건데 네. 외교안보수석실도 그렇고 제2부속실도 그렇고 몰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 누군가의 감시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외교안보수석실의 몰카, 이동형 몰카는 그건 조금 캠코더형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선 중간에 그냥 추적을 포기했어요. 왜? 외교안보수석실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걸 하여튼 제가 그때도 외교안보수석 때문에 정말 근데 그분 때문에 진짜 화난 게 외국에 출장 갈 때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중단했어요. 그거는 일종의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럴까봐. 그러니까 이분이 교수 출신이었던 것 같아 그때.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그 대답을 하기에 제가 얼른 접었어요. 그거는.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랬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의 몰카가 그때 2개 있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2개인데 손목시계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는 여성형 하나는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유추해서 보면 여성은 윤전추, 남성은 이영근 이번에 비서관. 정호실에서. 예, 네. 그 하나씩 찾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지금 최순실의 수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최순실 씨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적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몰카를 찾다. 그럼 그건 누구 감시용이겠어요? 저는 그때 제2부속실의 몰카는 누군가 대통령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종편은 어떻게 몰아갔었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기 위한 용도로 썼다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게 저는 최민희 의원님이 납득이 잘 안 더 추정이 가요. 되는 그 사람들 자체도 박근혜 씨 무슨 뭐뭐 할 때 계속해서 그렇죠. 옆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몰카로 최순실 씨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감시했을 리는. 그러면 제2부속실에 대통령을 수발드는 사람들이 몰카를 차고 있었다.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을 모니터링 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대정부질을 하면서 대통령은 안전하신 겁니까? 라고 똑같은 그렇죠. 워딩으로 물었어요. 항상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뭘 잘하고 있는지 실시간 전송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추정이 그렇다는 거죠. 네, 저는 정말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했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사실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자기가 박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최측근에 있어야 돼.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불안 요소가 있어.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몰카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그리고 그 몰카를 윤전추 아까 얘기했던 등등에게 채워서 그 주변을 모니터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 정윤의 복수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지 않습니까? 정두원 의원에 의해서. 근데 2014년 언제입니까? 그게 한 여름쯤 됐죠. 그 비선 실세 8월부터. 스캔들이 나왔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정윤회 씨는 배제됐어요. 권력의 언저리에서. 그게 이제 최순실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미루어 짐작하자면 최순실이 대통령 주변에 자기 이외에 누군가가 지근거리에서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나눠 갖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걸 동원했을 가능성. 저는 이거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누구를 만나는지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때도 최순실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추적을 하다가 역부족이어서 말았는데 이번에 이제 침대와 관련해서 보니까 그 채널A인가 네. 어디서 최순실이 잠까지 자고 갔다 이런 그렇죠, 보도를 예. 했어요. 수시로 들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잠도 자고 갔다. 그럼 그건 당연히 지난번 하나의 우리 침대 민정당 주인이죠. 방송에서 그 청와대 최순실 집무실 있다. 요 방송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자,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게 관저에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가 있었다. 그 말씀 드렸죠. 근데 그거는 또 관저로 되어 있었어요. 관저. 예, 근데 그건 지금 또 뭐 어떻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죠? 본관이 아니라 관저에. 그러니까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비선이 그때 관저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취재거리였는데 그때는 언론이 뭐 그랬어요. 근데 한겨레 한 기자가 하어영 기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적하고 있었어요. 박근혜 씨가 꼭 피해자가 아니라도 몰카로 최순실은 박근혜 씨를 감시한 정황 또는 심지어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에 의하면은 관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시로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정황은 다 맞아요. 지금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잠자고 갔다는 최순실이 거처할 공간, 잠시 쉴 공간, 박근혜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었던. 네. 그래서 조달청 당시 자료가 지금 상황을 다 증명해주고 있고 그러네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게 다 이렇게 들통나네요. 근데 왜 그러니까. 하필이면 저여가지고. 잘하셨어요. 역사에. 그래가지고 이완구 총리가 3번이나 경고하는데 또 제가 안 듣고 계속 해가지고. 그 경고가 문고리 3인방의 경고였다면서요. 걔들이 노린다니까. 그래서 걔들이 진짜 누구냐. 무서웠겠다. 그랬더니 걔들. 그래서 문고리 걔들. 3인방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게리맨더링까지. 근데 당장 지금 입장도 바뀌었고요. 저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원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민정당이라는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원내보다 훨씬 더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뭘 걱정해요. 걔네들. 원의 서름이지. 걔네들 3명 청와대로 떨궈져 나왔는데 물론 걔들 자체도 스타일이나 성향상으로 보면 이제 비선 실세가 된 거잖아요. 봉식 직함에서. 그러네요. 네. 근데 비선인데 실세인가요, 여전히? 그러면 텔에 모여서 또 수근수근? 텔레그램? 그것도 재밌어요. 이게 비선과 비선 아닌 것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그 자리를 내려왔다고 해서 뭐 완전하게 권력을 잃은 게 아닌 느낌.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에 못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예. 그거 아세요? 곰탕 한 그릇 다 비웠다는 거에 대해서 카톡 도는 거? 최순실이? 네, 다 비우면 A 플랜. 밥 먹으면 B 플랜이다. 이게 지시한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 그게 네. 쓴대요. 근데 그 최순실 씨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누가 이렇게 카톡 해갖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요. 정말 국민들이 빡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박근혜가 독자적인 판단과 어떤 정무적 판단이라도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순실이 없어도 나름대로 잘 해치고 나갈 텐데 이 상황은 지금 최순실 자체가 박근혜랑 연락이 용이치 않은 상태고 박근혜 자체도 뭔가 판단을 못 내리는 상태에서 최순실이 사라진 자리에 뭐 추정하기에는 김기춘 같은 자들이 이제 최재경을 동원해서 또 다른 어떤 비선 실세로 네. 활약하는 계속해서 악이 악을 덮고 옥상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 팩트는 몰라도 판단할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자아가 있어야죠, 자아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원석 의원이 대통령을 뽑을 때 자아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진짜 히트 쳤어요. 진짜 네, 자아가 그런데 있어야 돼.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이번 사태를 잘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킬과 하이드가 있는데 이 지킬일 때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고요. 하이드일 때는 퇴임을 대비한 자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고집은 세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아는 없고 자식은 자, 최민희 의원님 제2부속실 이야기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핵심은 나온 거 같고. 30분 간격으로 나온다니 관심 그리고 지금 사항이에요. 민정당 자체가 처음에 관심이 돼버린 게 그 네. 당시를 회고할 거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JTBC나 종편 같은데 하루 종일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에 한 발언이시기 때문에 기자분들 철저 확실히 밝히시고요. 저는 푸른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팟캐스트의 손석희로 불리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포인트 집어드린 건 다 이거 취재해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청와대에 있었던 2개의 몰카 남성용 여성용이 직원 감시용이기 어렵다는 건 직원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청와대 CCTV 내놔라, 청와대 들어가는 길에 CCTV 내놔라 이게 정말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아하. 언론 취재해 보십시오. 청와대 CCTV가 몇 개가 있고 이거를 공개할 수 없다면 어쨌든 취재는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 몰카가 누구용이라는 건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직원 감시용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네. 청와대에서는 사용한 컴퓨터에 모든 로그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전화도 개인 전화를 못 씁니다. 그 일련 번호 붙어 있는 그 내에서 쓸 수 있는 전화만 쓸 수 있어요. 예. 때문에 굳이 직원들 감시를 위해서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는 직원 감시용이었다는 건 지금 둘러대는 얘기고 다른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최민희 의원님 말씀대로 예. 그건 대통령 주변을 모니터하기 위한 그런 그렇겠죠. 용도였고 청와대 제2부속실은 사실상 이 최순실의 비서실로 기능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추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운영위에 들어가면서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추적을 했는데 요게 1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가 제보받은 거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달청 물품 목록을 입수하는 거잖아요. 청와대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조달청 쪽 자료. 청와대에서는 줄 리가 없죠. 그리고 조달청에서 물품 목록을 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에는 물품 목록 관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청와대에 관련하여.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사는 물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가 직접 구매하고 우리가 이런 걸 구매했다고 조달청에 넘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그냥 달래면 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수의 계약을 못하니까 공개 입찰하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은. 근데 청와대가 직접 산 물품 목록은 잘 안 주는 거예요. 거의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이 자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 청와대에. 청와대는 자료 준 적 없어요. 자료 받은 거 한 개도 없어요. 국가기밀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모든 건 뭐 국가기밀이고 사생활 보호고 그래서 안 와요. 그런데 가끔가다 언론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본관에서 의원회관 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정말 정부 부처 공직자들께서 저에게 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응원도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윤전추는 어디 있으며 이분은 뭘 하고 있으며 막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재만 비서관이 나왔었는데 이게 윤전추는 대통령과 관계된 일을 하니까 이게 국가기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1탄이었어요. 이제 저를 사실 언론들이 잘 안 다뤘잖아요. 언론 문제, 방송 문제 그렇지. 계속 제기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었지. 너무 그렇게. 조정동 입장에서는요. 왜 저격당하셔가지고. 왜 갑자기 빵 터지고. 아니, 지금 갑자기 저격을, 의문의 저격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안 다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갑자기 제가 국회에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왔는데 막 바쁜데 JTBC 기자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조선일보 했구나. 예, 그래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채널A 기자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최초로 채널A랑 인터뷰를 한 게 된 거예요. 그거 최민희 의원님도 아실 텐데 그 언론사들이 특히 조중동 같은 큰 언론사들은 VIP 대통령과 관련된 특종 일면을 치면은 포상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눈에 불을 켜고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겨레 신문 일면에 박 대통령의 이종 조카 그 회사가 펀드를 통해 가지고 각종 이제 이 정부 자원들을 끌어모았다. 요걸 갖다 한번 폭로했던 적이 있어요. 2014년도 국감 때. 그때 그걸 한겨레 일면으로 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거부했죠. 니네랑 거래를 안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뒷얘기를 다른 언론사 기자들한테 들으니까 VIP 관련된 일면 특종을 치면은 포상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싫었던 최민희지만 전화해서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채널A 기자가. 근데 그걸 JTBC 기자인 줄 알고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아니 근데 박원석 의원님까지 또 근데요, 확인 사살을 하시네요. 제가 그 지나가던 말씀에 윤전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어떤 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촉은 이미 윤전추가 청와대 들어갈 때 그때 잠깐 관심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왜 들어가? 왜 그러냐면 윤전추가 전지현 트레이너였어요. 네, 그걸로 유명했던. 예, 유명 연예인 트레이너였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다시 회자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몰래카메라.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한번 제대로 썰을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썰이 아니라 이건. 썰이 아니지. 팩트지. 아니, 설이 아니고 이야기 이바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죠. 네, 이 일의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 일의 시작이 뭐였냐면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 제보가 뭐냐? 청와대에 고가의 수입 필라테스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1억 상당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제보를 듣고 이어서 열린 운영위에서 도대체 이 고가의 필라테스 장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윤전추 행정관이 34살이었는데 그런데 3급이 됐어요. 그리고 연봉이 9,500만 원, 8,300에서 9,500만 원 사이예요. 많은 분들이 윤전추 씨가 밖에 있었으면 몇 억 벌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상급이 되려면요. 고시를 보고도 20년은 걸립니다. 네, 20년. 그리고 3급 못 올라가고 옷 벗는 사람이 부직이에요. 또 차 탄다고 비난하는 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차 안 타고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이 통로, 저 통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장관들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 길에서. 예, 길에서 만나고 장관들은 밥을 먹고 되게 걸어요.
연세들이 되게 있으니까 소화시키려고? 소화시키려고. 근데 조달청장과 그 비서를 만난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마주쳤죠. 갑자기 무서운 최민희로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면에 희색을 띠면서 어머나 청장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요런 자료 요청했는데요. 안 왔어요. 그랬더니 조달청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민희 의원 자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그분도 제가 직접 구매 물품까지 다 달라고 한 걸 몰랐죠. 그래갖고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 조달청장 가만히 누구였더라? 우리 피감기관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저도 안 이름이 나는데 생각. 얼굴이 기억나요, 저도. 예, 눈 땡그랗, 눈이 좀 크고 마른 분이죠. 그리고 관료 출신으로 쭉 올라온 느낌?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요 말만 하시지 말고요 이 비서관 전화번호랑 다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우리 보좌관한테